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교수 이상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이 조금 길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시민의식. 자,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인데 요거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땠나 요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 폴리테스라는 개념과 이디오테스라는 개념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어도 생소하고 이게 뭔가 싶겠지만 강의를 오늘 듣고 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작합니다. 지난 4월 19일에 제 60주년, 마침 60주년이었어요. 4.19 혁명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좋은 연설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두 부분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면밀히 들어가서 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자부심으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거 사실은 조금 더 철학적이면서 역사적인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는요. 여기 다른 나라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번 이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약간의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면을 세계의 다른 유수의 신문 혹은 잡지, 워싱턴 포스트나 아니면은 그 BBC 같은 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시민들은 주요 모임을 취소했고 종교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다수 확진자가 나온 대구는 정부가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문을 자제하면서 관리됐다. 자발적으로 약간 강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BBC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동 통제, 제재와 같은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자, 제가 이 글을요, 사실은 4월 달에 쓴 글이에요. 그때 이미 이런 외신 보도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의 인터뷰를 BBC는 물론이고 독일의 도이체 벨레 같은 데들,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의 ABC 이런 데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냐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한 시민의식에 많은 세계의 많은 눈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의 핵심 열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한국에서 이런 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막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는 고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완전히 똑같은 반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도 이것과 비견할 수 있는 시민의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것을 한번 보면 지금 우리를 비교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스탠스가 어떤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특히 아테네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폴리테스가 있었고 이디오테스가 있었어요. 사실 폴리테스가 더 원초적인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영어로 치면은 politics, 그죠? 여기 politics. 그래서 정치 이런 단어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디오테스는 영어의 idiot가 되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idiot 하면은 거의 욕이죠. 그죠? 얼간이, 바보, 천치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이 단어들이 이 폴리테스와 이디오테스가 나오는 관련 그리스어 단어는 폴리스와 이디오스예요. 그래서 폴리스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테네도 폴리스, 스파르타도 폴리스, 뭐 코린토스도 폴리스, 올림픽이 열리는 올림피아도 하나의 폴리스였죠. 그렇죠? 뭐 앨리스가 폴리스지만 아무튼 이런 폴리스에 태어나서 폴리스에 소속되어서 사는 사람은 폴리스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폴리테스입니다. 요 개념과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존재한 것이 바로 이디오테스예요. 그리고 이디오스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 인디비주얼한 것,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그러니까 폴리스 전체의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디오테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폴리테스의 원래의 뜻은 폴리스와 관련된 사람, 폴리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폴리티컬이랑은 좀 멀리 떨어진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디오테스는 폴리스에 일어나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에 치중하는 사람, 자기 문제에만 골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요건 번역 두고요. 이 말을 실제로 보면 폴리티콘 존이라는 말로 쓰여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폴리테스인 어떤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우리가 정말 원어대로 이해한 대로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폴리스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면은 뭐 정치하는 동물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사실 그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3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향락적 생활하는 사람, 요게 바로 이디오테스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생활하는 사람, 요게 바로 폴리테스예요. 그리고 관조적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 이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페리클레스라는 당대의 위대한 지도자에게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 아테나이인들만이 특이하게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비정치가가 아니라 무용지물로 간주합니다. 네, 책을 보시면 제가 이것을 이제 천병희 선생님이라는 분의 번역을 인용했다고 그 각주에 달았는데 이 번역이 제가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2가지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아프라그모나라는 거는 프라그마틱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나오는 그 원어입니다. 그래서 프라그마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능하지 않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흐레온이라는 말은 크레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이어서 아흐레온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기능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어 그대로 읽어보면. 이래서 우린 이디오테스는 이 사회에 필요 없다는 말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걸 리처드 말간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이건 현대학자예요. 아테네는 특히 그리스에서도 아테네는 공적 이익이 우선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공공선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 내에서 그 사회에 참여하는 인간, 그런 폴리테스가 중요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의 제가 슬라이드 2장 정도 남았는데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진행을 한 건데 트럼프가 당선 초기에 약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단어 이렇게 했더니 1위가 바로 이디오트였어요. 근데 그 이디오트라는 단어에 착안을 해서 한 기자가 여기 나오는 에릭 안타마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라는 것의 정수에 우리가 있다. 이디오테스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트럼프를 약간 겨냥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글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 이디오테스가 가진 그런 위험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진정한 폴리테스트를 원하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 성숙한 시민, 우리 폴리테스로서 코로나19를 한번 극복을 해봅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른 사회에 소속된 사람이 하는 우리 사회에 와서 하는 행동들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디오테스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 사람이 그 사회에 가서는 그게 폴리테스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간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들이 폴리테스이고 어떤 행동들이 이디오테스인지 이 경계를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두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고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그리스 사회는요, 작은 폴리스들이 정말 많았어요. 큰 폴리스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억압적으로 작은 폴리스들한테 행동을 하기도 했겠죠.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멜로스인들과의 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멜로스인들을 이유 없이 아테나이인들이 가서 막 공격을 해요. 멜로스인들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것을 근데 멜로스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이알로그로 모두 다 표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사절단들과 멜로스인들 간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5페이지 정도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멜로스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지금 힘이 세다고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여러 작은 폴리스들과 사이가 틀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운이 바뀐다는 표현을 써요. 운이 바뀌어서 너희가 소국이 되고 다른 폴리스들이 대국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예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대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나라들 사이의 분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서 계속 대화를 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그리고 당한 입장에서나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힘이 강한 쪽도 계속 대화의 장에 들어와줘야 하는 것이 사실 또 성숙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의 환경, 하나의 지구 위에 살고 있다는 세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정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디오테스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디오테스를 폴리테스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교육이 요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교육의 어떤 재료가 되고 사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위기가 왔으니까 이디오테스들도 안 되겠네. 이거 나도 같이 나도 죽기는 싫으니까요. 우리가 다 실존하고자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기는 싫으니까 이게 이제 하라는 대로 나도 사회의 일원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에서 각각의 폴리테스들이 열심히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을 한다면 정말 한 분의 이디오테스라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을 가져옵니다. 이 인문학자의 사실 좀 비과학적인 희망인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으로 또 돌아가서 삽시다. 감사합니다.